설날 밤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가족과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속에서 절박한 두 아이가 한 과부의 집 문을 두드렸다. 살려주십시오, 부인. 놈들이 바로 뒤까지 쪼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저희를 숨겨주세요. 숫, 어서 들어오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거라. 밖에 아직 사람이 있다. 폭설이 지붕을 짓누르는 소리가 뼈를 깎는 듯했다. 서씨는 언발로 떠는 아이들을 낚아채듯 방으로 끌어들였다. 담장 너머 흉터진 사내의 검은 옷자락이 뱀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얗게 질린 손으로 빗장을 걸자 아이들 목에 걸린 반쪽짜리 옥패가 서늘하게 빛났다. 단순한 객이 아니다. 오늘 밤 문을 연 대가로 내일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핏줄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건 이기적인 세상에선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이 눈보라 속에서 문을 여시겠습니까? 좋아요로 당신의 선택을 보여주세요. 한밤중 문짝을 뜯어낼 듯한 바람소리 사이로 둔탁한 길몸이 마당을 울렸다. 서씨가 황급히 등불을 들고 빗장을 풀자 눈 위에 선열이 남자했다. 피투성이가 된 사내 박대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지밤 앞에 고꾸라져 있었다. 그는 타들어가는 목을 축일 물 한 그릇조차 거부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져 끈적한 핏물에 젖은 낡은 역참패를 꺼내 밀었다. 쇳덩이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박대식은 가쁜 숨을 삼키며 아이들이 호조 관원의 핏줄임을 알렸다. 권세가의 모함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멸문지화의 참변 속에서 오직 두 아이만이 살아남았다는 절박한 고백이었다. 서씨는 차가운 역참패를 받아들었다. 손바닥에 묻은 피가 식어가며 섬뜩한 냉기를 전했다. 이것은 훗날의 화근이자 아이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 짐승 같은 추격자들에게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집 문지방을 넘는 놈은 없을 것이오. 박대식은 그 말에 안도한 듯 추적자를 유인하겠다며 이름과 소속을 남긴 채 다시 눈보라치는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서리빨이 선 마당을 비질했다. 시키지 않아도 제 흔적을 지우는 몸짓이 너무나 능숙해 서씨의 가슴이 시렸다. 서씨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어미라 부르게 하여 신분을 세탁했다. 그때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장이 들이닥쳤다. 날카로운 눈초리가 마당에 선 낯선 아이들을 훑었다. 서씨는 태어난 척 먼 친척 조카들이라 둘러댔다. 잔독 뒤에 숨은 진서는 이장의 의심 어린 눈빛을 살피며 생존을 위한 어른들의 거짓말을 뼈에 새겼다. 서씨는 피 묻은 역참패를 닦아 아이들의 옷 속 깊이 숨기고 절대 꺼내지 말라 당부했다. 박대식이 잡히면 서씨의 집은 도살장이 될 것이다. 마을 우물가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서씨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나자 왁자지껄하던 안악들의 입이 일제히 다물어졌다. 곁눈질과 수군거림만이 바늘처럼 서씨의 등 뒤를 찔러댔다. 물을 깃는 바가지 소리조차 날카롭게 귀를 긁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사내아이 둘이라니 씨가 어디신지 누가 알아. 서씨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며 모욕을 삼켰다. 물동이를 맨 어깨가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길을 가던 장정들조차 혀를 찼다. 근본 없는 것들이 마을 물을 흐린다며 더러운 것을 본 듯 옷자락을 털고 피해갔다. 아이들이 느끼는 멸시는 살을 내이는 배고픔보다 더 춥고 잔인했다. 진우는 서당 담벼락에 붙어 글 읽는 소리를 훔쳐듣고 있었다.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눈을 빛내던 찰나 담장 안에서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우의 이마가 찢어졌다. 붉은 선혈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당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도망쳤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상처를 닦아주며 소구름을 삼켰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으나 붓을 잡아야 할 아이 손에 억센 빗자루를 쥐어주며 참아야 했다. 지금은 순소리조차 죄가 되는 처지였다. 어머니,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밤이면 삿갓을 깊게 눌러 쓴 낯선 사내들이 마을을 배회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은밀히 숨긴 환도가 번뜩였다. 진서는 헛간 나무 틈에 눈을 바짝 떼고 밖을 감시했다. 바람소리와 자객의 발소리를 구분하려 밤새 귀를 곤두세웠다. 서씨는 마지막 남은 은비녀를 장터에 팔아 쌀을 샀다. 그러면서도 쌀자루 밑에 아이들 몰래 종이와 먹을 품속 깊이 숙여 들어왔다. 서씨는 모두가 잠든 새벽 장독대 아래 땅을 팠다. 피냄새가 배어있는 묵직한 역참패를 깊이 묻고 흙을 다졌다. 살기 위해서는 증거를 없애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썼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흙에 스며들며 올바를 정자를 붉고 선명하게 채웠다. 하지만 마을에 뜬 소문이 관아에 들어가면 곧 피할 수 없는 신원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흉년이 들어 쌀독 긁는 소리가 텅 빈 부엌을 울렸다. 서씨는 밤새 남의 집 싹바느질을 했다. 금장기름이 떨어져 불꽃이 사그라들자 문틈으로 새어드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바늘길을 꿰었다. 침침한 눈을 비비며 바느질을 하던 서씨의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날카로운 바늘 끝이 살을 파고들었고 맺힌 선혈이 하얀 무명천 위로 꽃처럼 붉게 번졌다. 진서가 다가와 어머니의 굳은 어깨를 주물렀다. 고사리 같은 손이었지만 제법 야무졌다. 아이는 서씨의 옷에 밴 약초 냄새와 피 냄새를 맡으며 보이지 않는 사람의 기척을 읽는 법을 터득해갔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어질수록 제 귀는 더 밝아집니다. 누구도 우리를 속이지 못할 겁니다. 낮에는 진우가 서당 담벼락 밑에 주인처럼 쭈그리고 앉았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천자문 읽는 소리를 훔쳐들으며 머리에 새겼다. 땅바닥은 종이였고 나뭇가지는 붓이었다. 가문장이 우연히 진우가 흙바닥에 쓴 글씨를 보았다. 핵 하나하나에 뼈가 있고 기계가 서려 있었다. 훈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아무도 몰래 진우의 품에 낡은 책 한 권을 찔러 넣어주었다. 저녁상은 물탄죽이 전부였다. 서씨는 자신의 밥그릇을 덜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가죽이 등짝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숭늉 한 사발을 들이키며 배가 부르다 거짓말을 했다. 한겨울밤 늑대 울음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면 세 식구는 송이 다 빠진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살을 내는 추위를 견뎠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옷소매가 짧아져 손목이 훤히 드러나자 서씨는 입고 있던 치마폭을 뜯어 아이들의 옷을 덧대어 입혔다. 서씨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퍼지고 갈라져 피고름이 말라붙었다. 어느 날 장터에 심부름을 간 진서는 낯선 상인의 목소리 톤만 듣고도 그가 사기꾼임을 단박에 알아맞혀 좌중을 놀라게 했다. 배우거라. 힘이 없으면 진실도 죄가 된다. 너희는 글과 눈으로 싸워야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눈빛은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결국 뚫고 나오는 법이다. 아이들의 재능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수록 서씨가 목숨 걸고 덮어둔 핏줄의 비밀이 발각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진서의 귀가 쫑긋 섰다. 좌판 밑에 웅크린 채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관아에 흉터진 하인들이 쌍둥이를 찾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어도 놈들의 코는 여전히 피냄새를 쫓고 있었다. 진서는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선 진서의 눈빛만 보고도 서씨는 사태를 짐작했다. 서씨는 장독대로 달려가 흙을 파헤쳤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역전패는 무사했으나 장독대 주변의 흙은 이미 누군가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웠다. 놈들이 다녀갔다. 집은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었다. 서씨는 장롱 깊숙숙한 곳에서 반쪽짜리 옥패 2개를 꺼냈다.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는 서씨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흩어져야 산다.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치라는 어미의 말에 진우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진우는 옥패를 품에 넣는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도망자가 되어 평생 쫓길 수는 없다. 진우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겠다고 서만했다. 마을 주막에는 낯선 사내들이 진을 치고 앉아 독두를 들이켰다.
그들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온종일 서씨의 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을 향해 있었다. 진서가 어둠을 틈타 엿들은 대화는 섬뜩했다. 호조 관원의 남은 씨를 기어이 찾아내 목을 베겠다는 살기가 묻어났다. 그날 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창호지가 찢어지며 구멍이 뻥 뚫렸다. 구멍 사이로 짐승 같은 눈동자가 방안을 훑고 사라졌다. 서씨는 부직갱이를 움켜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밝자 서씨는 이웃집을 돌며 시루떡을 돌렸다. 아이들을 데리고 먼 친족집으로 떠날 것이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이 진우는 밤새 쓴 글을 품고 강훈장의 집으로 향했다. 목숨을 건 추천서를 부탁하기 위함이었다. 진서는 집 주변에 덫을 놓고 마른 나뭇잎을 깔아 침입자의 발소리를 감시했다. 긴장이 극에 달한 해질려 놈들의 우두머리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씨를 압박해왔다. 과부댁에 숨겨둔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옥으로 된 건 아니오? 서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부직갱이를 가슴 앞으로 치켜들며 사내를 노려보았다. 내게 있는 보물은 이 두 아들뿐이오. 썩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소. 사내는 묘한 미소를 남기고 물러갔으나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였다. 오늘 밤을 넘기면 모두 죽는다. 세 사람은 보찜을 쌌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그들은 정든 집을 뒤로하고 길을 나섰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 가장 위험한 덫이 될 것이다. 새벽의 푸른 기온이 감도는 강훈장의 사랑방,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훈자는 벼루에 먹을 갈아 일필 휘지로 써내려간 추천서를 진우에게 건넸다. 종이에는 아직 먹맴새가 채 가시지 않았다. 이어그는 장롱 깊은 곳에서 투박하지만 날카로운 당금 하나를 꺼냈다. 칼집에서 뽑아든 검날이 서슬파른 빛을 뿜었다. 훈장은 진소의 손을 잡아 단검을 쥐어주었다. 묵직한 쇠덩이의 무게가 아이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가문장의 시선이 아이들의 목에 걸린 반쪽짜리 옥패에 멈췄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옥패는 너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왕의 앞에 서기 전까진 돌덩이처럼 여겨라. 진우와 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패를 옥깃 깊숙이 숨겼다. 이제 그들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야 했다. 같은 시각 서씨는 헌 옷가지로 만든 보찜을 싸고 있었다. 호롱불 아래서 그녀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서씨는 아이들이 신을 버섯목을 뒤집어 그 안에 꼬깃꼬깃 모아둔 은전 몇잎을 꼬매어 넣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함께 뚫리는 듯했다. 피부치 하나 없는 세상에서 돈이라도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녀는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아이들의 발바닥 밑에 숨기며 눈물을 삼켰다. 마지막 매듭을 짓는 서씨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보찜을 메고 마당에 섰다. 서씨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서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진우와 진서가 나란히 서씨 앞에 엎드렸다.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리는 큰절이었다. 흙냄새 섞인 바람이 아이들의 뒷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니의 은혜, 뼈에 새기고 금이 환영하여 갚겠습니다. 서씨는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끌어안고 주저앉고 싶었으나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울음을 참았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가 울음보다 더 처연했다. 강훈장이 앞장섰다. 그는 마을 어귀를 지키는 감시자들을 피해 뒷산 샛길로 아이들을 안내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다. 젖은 낙엽에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진서는 숨을 죽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훈장은 짐승처럼 예민하게 주위를 살피며 길을 열었다. 산마루에 다다르자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진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성냥개비처럼 작아진 대문 앞에 여전히 서씨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은 채 아이들이 사라진 숲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안개가 시야를 가릴 때마다 그녀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진서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 훈잠은 한항의 지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진우의 품에 찔러 넣어 주었다. 한항에 도착하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줄이었다. 훈장의 눈빛에는 연민과 격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라. 훈장은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다. 두 개의 작은 뒷모습이 새벽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거친 파도와 맞서야 했다. 보호자 없는 여행길. 그들은 굶주린 늑득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양의 공기는 매캐하고 무거웠다. 수많은 인파가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와 형제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화려한 기와집 아래로 썩은 개천 냄새가 진동했다. 형제는 도성 가장자리, 곰팡내 나는 여관방에 짐을 풀었다. 눅눅한 방바닥에 봇짐을 내려놓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이곳은 기회의 땅이자 놈들의 아가리 속 한복판이었다. 과거 시험 당일 진우는 시험장 한가운데 앉아 먹을 걸았다. 벼로의 고인 검은 물은 지난 16년간 형제가 삼켜온 피눈물과도 같았다. 시제가 걸리자 진우가 붓을 들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일필휘지. 화선지 위로 글자가 춤을 추듯 박혔다. 획 하나하나에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다. 시험관들이 하나둘 그의 뒤로 모여들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붓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렸다. 진우가 마침내 붓을 놓자 늙은 시험관 하나가 탄성을 내뱉으며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집어들었다. 반면 진서는 관청 뒷골목을 누볐다. 거지와 왈패들 틈에 섞여 국밥을 말아먹으며 바닥에 정보를 샀다. 그는 무관 시험장 대신 인적이 드문 별관으로 향했다. 암행어사 선발을 위한 비공개 시험장이었다. 닫힌 방 안에는 복잡하게 얽힌 미제 사건 기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진서는 종이에 밴 냄샘새와 기록된 시간의 모습만을 가지고 범인의 동선을 완벽하게 짚어냈다. 그의 날카로운 눈썰미와 소름 끼치는 추리에 그림자 뒤에 숨어 지켜보던 고위 관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방내가 열리는 날 북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진우의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렸다. 장원 급제.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가 진우의 머리 위에서 붉게 흔들렸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했지만 진우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서 역시 남몰래 관아의 깊은 방으로 불려갔다. 그의 품속에 묵직하고 차가운 것이 쥐어졌다. 마패였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구리 덩어리가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올랐다. 형제는 인적이 끊긴 늦은 밤 여관방 좁은 등불 아래 마주 앉았다. 술잔 대신 서로의 눈을 채우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내 붓끝이 칼보다 날카로울 것이다. 놈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형님은 빛이 되십시오. 저는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들을 밟겠습니다. 그때 고향에서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다. 서씨가 피를 토하며 위독하다는 정갈이었다. 형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담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진우가 진서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놈들이 판 함정이었다. 핏줄을 미끼로 유인하려는 얄팍한 수작에 걸려들면 10년의 인내가 물거품이 된다. 형제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한양 바닥에 발을 붙박았다. 진우는 호조에 배치되어 먼지 쌓인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먹을 칠해주운 자국들 밑에 거대한 비리의 썩은 내가 진동했다. 진서는 밤마다 양반가의 높은 담장을 넘나들며 어둠 속에 대화를 엿들었다. 조감난 단서들이 하나로 모였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을 몰살시킨 그들의 배후. 그 정점에 있는 자의 이름이 드러났다. 조정의 실세이자 왕의 눈과 귀를 가린 자, 좌이정 김씨. 그가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진우가 후조의 장부를 덮으며 눈을 번뜩였고
진서는 품속의 마태를 꽉 움켜쥐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이상 이제 남은 건 놈의 목덜미를 무는 것뿐이었다.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선 순간 적들의 타깃은 명확해졌다. 평온하던 고향 마을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친 말발굽 소리가 정적을 깼다. 좌의정의 수하인 추적대장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와 서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저항할 새도 없이 질질 끌려가는 서씨의 신발이 벗겨져 나뒹굴었다. 죄목은 역적의 씨를 숨겨준 대역죄였다. 관아마당에는 서슬퍼런 형틀이 놓여 있었고 몽둥이를 든 포졸들이 살기를 내뿜으며 서씨를 묶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집문을 걸어 잠그거나 먼 발치에서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서씨를 변호하지 못했다. 대장은 형틀 앞을 서성이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서씨의 종아리를 몽둥이로 지식이며 쌍둥이의 행방과 오패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서씨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기어이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다. 자식들이 있는 곳을 불면 당장 목숨은 건지겠지만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아이들은 죽은 목숨이 된다. 서씨는 혼절할 듯한 정신을 붙잡으며 시간을 끌었다. 내년이 입을 열지 않으면 네 아들놈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칠 것이다. 내 아들들은 네 놈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다. 한양의 형제에게 이 참혹한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밤이었다. 진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반으로 갈라버렸다. 분노로 충혈된 눈에서 핏발이 섰다. 형제는 즉시 움직였다. 진우는 관복을 입고 공식적인 관리 자격으로 호위무사들을 대동해 정문으로 향했다. 요란한 행차로 적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미끼를 자처한 것이다. 반면 진서는 낡은 삿갓을 눌러쓴 거린 차림으로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품에는 서리빨 같은 마패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도착기한은 내일 정오였다. 그 시각이 지나면 서씨의 목이 베어질 것이다. 진서는 역참을 거칠 시간조차 아까워 말을 쉬지 않고 달렸다. 험준한 산길을 밤새 내달리자 말의 입에서 거품이 일고 진서의 허벅지는 헐어 피가 맺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높은 처형대가 세워졌고 장대 끝에는 고문으로 찢기고 피 묻은 서씨의 저고리가 깃발처럼 걸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것은 형제를 유인하기 위한 잔인한 미끼이자 선전포고였다. 적들은 형제가 나타나는 순간 일망파진할 계획으로 마을 입구 숲속 곳곳에 매복조를 배치해두었다. 숨죽인 칼날들이 어둠 속에서 번득였다. 진우의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관아를 향해 정면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모든 적의 신경이 진우에게 쏠린 사이 새벽 안개를 뚫고 산을 넘어온 진서가 마을 뒷길에 도착했다. 말에서 내린 진서가 숲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산새 소리가 끊겼다. 인위적인 정적이었다.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비릿한 쇠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매복이다. 진서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쥐고 있던 고삐를 놓았다. 놈들이 쳐놓은 그물은 촘촘했지만 그물을 찢을 송곳은 이미 그들의 등 뒤에 와 있었다. 조금만 늦어도 서씨는 죽고 모든 증거는 사라진다. 진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적들의 배후로 스며들었다. 정오의 떼약볕이 형장을 달구자 숨막히는 열기가 피냄새와 뒤섞여 올라왔다. 망나니가 입에 머금은 독주를 허공에 뿜어내며 기괴한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번뜩이는 칼날이 춤을 출 때마다 구경꾼들은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형틀에 묶인 서씨는 모진 고문에 전신이 찢겨나가 의식이 가물거렸다. 그러나 흐릿해진 그녀의 동공은 죽음 앞에서도 끈질기게 마을 어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흙먼지를 뚫고 우렁찬 호통 소리가 광장을 뒤흔들었다. 진우가 관복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나 형 집행을 멈추라! 고 외치며 형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지켜던 손에는 호조의 관인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추족대장은 진우를 보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역적의 씨앗들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저들을 당장 묶어라! 이미 뇌물에 눈이 먼 관아의 병졸들이 창을 겨누며 순식간에 진우를 겹겹이 포위했다.
진우가 관인을 내보이며 관리의 위험으로 호령했으나 적들은 코웃음칠 뿐이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집행할 힘이 없으면 개죽음을 당할 뿐이라는 비정한 현실이 진우의 숨통을 조였다. 군중들은 진우의 기계에 동요했으나 시퍼런 칼날이 두려워 침묵을 지켰다. 대장이 서 씨의 목적계에 차가운 칼끝을 들이대며 진우에게 무릎 꿇을 것을 강요했다. 피부치를 살리기 위해 진우가 치욕을 삼키며 무릎을 굽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군중 속에서 날아온 주먹만한 돌멩이가 대장의 어깨를 강타했다. 남노한 거짓골을 한 진서가 군중을 헤치고 뛰쳐나와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네 이놈! 누가 역적이라 하느냐! 천둥 같은 호령과 함께 진서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들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5마리의 말, 그 서슬퍼런 유용에 추적대장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아맹어사. 아맹어사 출두야! 역적의 무리를 포박하라! 역졸들의 함성이 관할을 뒤흔들었다. 아맹어사 출두요! 사방에서 쏟아져 나온 역졸들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자 기세 등등하던 탐관오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대장은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꼴사납게 처박혔다. 진우가 낚아채듯 그 옥패를 집어들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반쪽을 꺼내 놈의 눈앞에서 맞추자 딱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이 하나로 맞물렸다. 끊어졌던 용의 허리가 이어지며 완벽한 문양이 드러나자 사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어명이다. 부패한 탐관오리와 살인귀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5마리의 말, 마패의 서슬퍼런 미용 앞에 마을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일제히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진서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관아수령의 멱살을 잡아 단상 아래로 끌어내리고 당당히 상석을 차지해 앉았다. 형틀에 묶여있던 서씨의 포숨줄이 끊어졌다. 진우가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진서는 핏자국이 선명한 낡은 역참패와 호조의 비밀장부를 대조하며 놈들의 죄를 하나하나 씹어뱉듯 읊어내려갔다. 강훈장 또한 10년 묵은 기록을 품에서 꺼내 지문에 힘을 실었다. 추적대장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발뺌했다. 그때 군중이 갈라지며 넉마를 걸친 한 노인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걸어나왔다. 얼굴은 흉터로 일그러지고 성대마저 상해 쇳소리가 났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한 친부 박대식이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신분을 숨기고 놈들의 죄상을 적은 비밀장부를 품에 안은 채 거지 행세를 하며 이날만을 기다려온 것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살아 돌아오자 추적대장은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뒷걸음질 치는 꼴이 처량하게 그지없었다. 내 아이들을 지켜준 저 여인이 바로 진정한 어미다. 박대식의 피 끓는 증언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서씨를 향해 죄스러움과 감격이 섞인 환호와 눈물을 터뜨렸다. 진서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하늘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걷히고 눈부신 서광이 형장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악은 무릎 꿇었고 진실은 승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곤장치는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다. 10년 권세를 누리던 추적대장과 그 추종자들의 등짝이 붉게 물들었다. 그들은 굴비 엮듯 줄줄이 묶여 차가운 유배지로 끌려갔다. 악인들의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진우와 진서는 지체 없이 관아의 육중한 창고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곰팡내 대신 구수한 곡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형제는 굶주린 백성들의 치마폭과 자루마다 쌀을 가득 퍼담아 주었다. 백성들의 환호성 뒤로 서씨의 작은 마당에는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다. 박대식과 서씨가 낡은 평상에 마주 앉았다. 20년의 모진 세월이 탁주 한 사발에 담겨오갔다. 박대식은 서씨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다. 그것은 생명의 은인에 대한 예의자 아비로서의 도리였다. 서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밀어내며 친부에게 가라 손짓하자 진우와 진서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박대식이 아이들의 어깨를 잡고 서씨 쪽으로 돌려세웠다. 가거라. 너희를 낳은 건 나지만 너희를 사람으로 만든 건 저분이시다. 아버님, 내게 효를 다하고 싶다면 저분을 친어머니로 모셔라. 그것이 내 뜻이다. 박대식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진우와 진서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서씨의 품에 안겼다. 낳은 정과 기른 정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다. 진서는 서씨를 법적인 어머니로 모시는 양자 입적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때 닫혀있던 살인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닭이며 달걀, 귀한 곶감을 마루 끝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난 10수년간 서씨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냉대에 대한 뼈아픈 사죄였다. 서씨는 갈라지고 터진 손가락으로 장성한 두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의 거친 감촉이 아이들의 피부에 닿았다. 내 아들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참아왔던 서씨의 눈물이 흉터진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박대식은 씁쓸하지만 안도감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 없는 견고한 사랑이었다. 방 안에는 다시 따뜻한 군불이 지펴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세 식구가 둘러앉았다.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었으나 방 안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행복은 찾아왔지만 그들이 견뎌온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다. 다시 돌아온 설날 아침,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친다. 비바람을 막기에 급급했던 낡은 초가지붕은 어느새 번듯하고 단단한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다. 부엌에서는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는 구수한 떡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서씨의 곁에서 장성한 두 아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국자를 젓는다. 한쪽 구석에 앉은 박대식은 그 평온한 풍경이 낯선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자신이 비운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준 여인과 훌륭하게 자란 아들들을 보며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따뜻한 미소를 띄었다. 조정의 높은 배슬아치가 되었음에도 진우와 진서는 거만함을 벗어던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어머니를 향한 가장 낮은 자세의 세배였다. 서씨는 덕담 대신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으로 아들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짧지만 묵직한 당부였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눈이 와도 봄은 온다. 너희가 나의 봄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장롱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서랍에 넣어두었다. 이제 핏줄을 증명할 차가운 돌덩이는 필요치 않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 가족임이 충분했으니까.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제 그 소리는 공포가 아닌 지나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일 뿐이다.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지만 그 아래 움트는 생명과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다. 진서는 마당에 나가 비를 들고 눈을 쓸었다. 빗자루질 소리에 맞춰 가족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간다.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주는 위로가 필요하다면 지금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이야기는 끝나도 그들의 삶은 계속되며 정의는 기억하는 자의 몫입니다. 바람은 차가워도 사람의 온기는 영원히 남습니다.